문제였냐면 최근에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고가 여는 정보, 환율 잡을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 정부가 또 뭐 해놨었어요? 환율 방어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 방어를 두세 번을 나섰어요. 최근에. 근데 환율 방어를 두 번 나섰는데 첫 번째 환율 방어 나섰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3월달, 4월달이었거든요. 이때는 환율 방어를 뭐를 했죠? 이때는 환율이 여러분 뭐 했을 때요? 환율이란 건 달러의 가치 아닙니까? 환율이 가격이 높았을 때 낮았을 때. 달러 가격이 여러분 환율을 갖다가 폭등을 막으려고 아니면 환율 급락을 막으려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인위적인 무슨 정책을 취했어요? 고환율 정책을 취했어요.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취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1달러에 얼마 정도로 평가받으면 적절한데 1,000원 정도로 평가받으면 적절한데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1달러에 얼마 정도? 한 이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1달러에 950원 정도면 적당한데 알겠어요? 환율을 1달러에 얼마로 만들었습니까? 1,000원으로 고환율을 유지시켰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 지식경제부 강만수의 주특기예요. 그러면 이 당시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을 때 정부의 목표는 뭐였었다? 간단하죠. 환율이 오르면 뭐가 잘 돼요? 수출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증대되죠. 그래서 수출 증대를 꾀한 거예요. 그러면 수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주도형 발전 전략 했습니까?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했으니까 수출이 잘 되면은 뭐가 된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수출 주도형 기업은 주로 무슨 기업이다? 대기업이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물량 밀어내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갖다 밀어내게 되면 수출이 되면 경제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의 사고방식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여러분 유치한 사고방식이다. 아주 이게 정말로 내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게 이 70년대, 80년대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고환율 정책 썼더니 뭐가 박살났습니까? 당장 몇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죠. 무슨 부작용이 일어났을지 고환율 정책이 되니까 뭐가 상승합니까? 물가가 상승했죠. 특히 무슨 물가가 상승해요? 수입 물가가 상승해요. 근데 이 고환율 정책이 왜 위험하냐면 최근 물가 상승을 누가 주도합니까? 내수가 주도해야 아니면 국제 가격이 주도해요. 국제 가격이 주도하거든요. 특히 국제 가격 중에서 여러분 뭐예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원자재 가격하고요. 두 번째는 곡물 가격하고요. 세 번째 무슨 가격? 석유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굉장히 실패해 볼 수밖에 없느냐면 석유하고 곡물하고 원자재 가격인데 수입을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오르니까 이거 제품의 가격이 싸져요, 비싸져요? 당연히 비싸지죠. 왜? 1배럴에 얼마 하는 거예요? 10달러 한다고 치면 얼마면 가져올 수 있어요, 원래? 9,500원이면 가져올 수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급속도로 여러분 최근 뭐가 늘어졌습니까? 물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5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0%가 올랐어요. 10%. 생산자 물가지수가 10%가 올랐어요. 이게 말이 10%지 100원 게 다 110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지표 1%는 무서운 거예요. 경제 성장률 1% 갖고 여러분 뭐예요? 사활을 걸죠. 경제 성장률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10%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10%가 오르면서 뭐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오른 것들이 뭐가 올라요? 보세요. 곡가가 오르죠. 두 번째 뭐가 오릅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죠. 여러분 곡식하고 석유 가격 기본적으로 뭐예요?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이 등장하자마자 물가 관리하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거 다 허구예요. 이명박이 물가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60년대처럼 우리 필수품 주요 종목을 51개인가 정했죠. 이명박이가. 그래서 이건 내가 집중 관리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 물가 그 가격들이 여러분 덜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다른 물가보다 더 빨리 올랐다고 그러죠? 당연한 겁니다. 왜? 이명박이 지정한 MB 물가지수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메가 물가지수, 쥐박이 물가지수. 그럼 여러분 이 쥐박이 물가지수가 뭐냐? 쥐박이가 뭐라는 거냐면요. 저는 대통령 뭐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인용한 거니까 혹시 보시더라도 뭐 화내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쥐박이 물가지수가 뭐가 된 거냐면 왜? 쥐박이가 물가지수 정한 50 몇 개 품목이 전부 다 무슨 품이에요? 생필품이죠. 근데 그게 대부분 뭐예요? 그 주 원료가 곡식 아니면 석유라고요. 지가 정했어요. 그래놓고 지는 그 물가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나서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국민 기만하는 거예요. 아이러니라고요. 난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생각도 못하죠. 경제를 보는 그런 눈도 없다고 봐요. 왜 이메가 물가지수를 딱 정한 날선 그랬어요. 저 물가는 다른 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명박인 저 물가 죽어도 못 잡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딱 그러고 나서 고환율 정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가가 확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 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뭐를 못해요?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뭐 되고 있습니까?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여러분 뭐예요? 이자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소득은 일정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은행에 줘야 될 이자 늘어나죠. 생필품 가격 사는데 돈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비부터 줄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들잖아요. 소비가 위축되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생산은 자연히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자, 소비가 위축되니까 여러분 생산은 더 위축돼요. 무슨 생산이 더 위축됩니까? 내수가 더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하야 돼요? 어차피 내수는 틀렸군. 수출이나 더 하자. 무슨 정책 취합니까? 수출이나 더 하자. 또 무슨 정책 취해요? 고환율 정책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는 어떻게 돼요? 더 죽죠. 이해되겠습니까? 민간 소비 더 죽으니까 내수 더 죽으니까 또 고환율 정책 취하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 정권이 생각했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율이 쭉. 그러나 내가 말했지만 고환율 정책 취합니다. 고환율 정책 취했어요. 알아듣겠죠? 고환율 정책 취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쨌든 환율이 이제 쭉쭉쭉 올라갔어요. 최근에 환율 왜 올랐어요? 최근에 환율 올려온 이유, 대표적인 이유. 주식이 뭐 했어요? 폭락했죠? 이해되겠습니까? 주식이 뭐 했다고 했어요? 폭락했댔잖아요. 주식이 폭락했죠?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요. 세계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약세예요, 강세예요. 들어가봐. 세계적으로는 지금 달러가 강세, 약세야. 약세지. 달러 아무도 안 믿어. 왜냐면 미국은 내가 우리 이전 TCC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얘기해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쌍둥이 적자야. 재정 적자하고 무역 수지가 적자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는 100원 벌어서 200원 쓰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100원 벌어서 200원 쓰려면 100원은 뭘 해야 돼? 빚 져야 되잖아. 근데 미국은 빚을 안 져도 되네. 왜? 달러 발권국이니까. 그래서 달러 찍어낸 거야. 그러면 달러가 여러분 흔해져, 귀해져? 흔해졌어.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달러화가 가치가 약세야. 근데 최근에는 달러화가 강세였어. 환율이 올랐다고 우리나라에서. 왜? 왜? 우린 정치 지금 최고 난도반이라는 최고 난도반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도 알아듣시겠습니다. 자, 왜? 최근이 왜 환율, 달러 가치가 왜 상승했어, 우리나라? 환율이 왜 상승했어?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서 폭락했어.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 빠진 거예요. 왜 엄청 빠졌냐면은 한 달 사이에, 한 달 전만 해도 주가가 몇이었어? 1900포인트대였어. 알겠어? 주가가 1900포인트대였다고. 근데 지금 몇 포인트대야? 몇 포인트? 530포인트. 야, 거의 주가가 400포인트가 빠졌어.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 약 30%가 팔았어. 여기 나와 있잖아. 뭐 나와 있어? 이거 보니까 외국인들 아시아 탈출. 외국인들이 주식을 아시아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다 팔아제끼고